유상이는 화면 공유랑 그 목소리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보이고 있고, 시작하면 될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지요. 네, 음,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오장을 맡았고요. 저는 오장을 맡은 전유상이라고 합니다. 이 장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C샵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뭐, 앞에 뭐, 상속관계 이런 것도 다루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내용들을 저랑 좀 짤막하게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요 앞에 상속관계나 이런 거 예제를 이거를 먼저 할게요. 책 순서를 먼저 따라갈게요. 제가 지난주쯤에 그 카톡 링크로 이제 노션 링크를 공유를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노션 지금 그거고 네, 카톡 조금 올려보시면 아마 지난주에 제가 링크를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는 사실 이 피봇 센터 이 상속관계 이 5장 그러니까 왼쪽에 보이는 이 책 내용에서 스크립트 내용이 이 스크립트 내용을 이제 오른쪽 노션에다가 옮겨놨고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이제 유니티에서 C샵 스크립트를 쓸때 저는 이제 그 VS 코드를 가지고 이 아이디를 쓰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죠. 요거를 가지고 쓰는데, 보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는 일종의 메모장 같은 게 이제 IDE라고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코드 편집할 수 있는 메모장이에요. 이제 지금 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이제 알고 계신지 그 배경이나 그 그거를 몰라갖고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음, 여기에서 이제 C샵 코드를 쓰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추가 설정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노션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S 코드에서 C샵 사용할 수 있게 세팅하기 지금 제목 달아놨죠. 그래서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 세팅할 수 있을 거고, 음, 지금 필수적인 내용, 오장을 다루기에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요거는 이제 각자 이따 뭐 시간을 가져서 해보든지 하는 걸로 하고 책 내용을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책 내용 처음 보면 이제 상속관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써보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대충 뭘 지칭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갖고, 지난번에 했던 그 프로젝트 한번 열어볼게요. 다들 그 지난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인가 그 예제 한 번씩 해보면서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그거를 열어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얹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스터디 1에다가 해놔갖고
열어볼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유니티 프로젝트가 열리고요. 요거는 제가 추가로 더한 거라서 지금 뭐 지구랑 달이 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책에서 하는 내용이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본 내용이 있어갖고 제가 미리 한번 해봤고요. 만들기 전으로 돌아가면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예, 이런 그차 만들었던 거 여러 개를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그냥 지구랑 달 띄워도 되니까 이거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기에 앞서서 피봇 센터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예요. 그냥 여기 왼쪽 씬 여창에서 보면은 게임 창도 있고 씬 창도 있고 한데 이씬 창에서 보면은 여기 바로 왼쪽 토글 툴 핸들 포지션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센터랑 피벗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화면 조금 옆으로 좀 치워서 해볼게요. 네, 이 상태로 진행을 해보면 어, 혹시 화면 너무 막 작진 않으세요? 괜찮으면 채팅에 한번 남겨주세요. 화면 조금 키울 수 있나요? 좀, 예, 그 항목들이 조금 작게 보이네요. 보이기는 보이긴 하는데 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 좀 작은가요? 시원시원하지는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프리퍼런스에서 화면 조금만 키울게요. 유니티. 유니티 쪽이요? 음, 네. 유니티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PDF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유니티가 항목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텍스트 크기 키우는 거는 제가 지금 몰라갖고, 잠시만요. 뭐 여기서는 잘 모르겠네요. 크기가 좀 작은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작아서 이제 안 보인다 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하여튼, 이제 유니티 프로젝트 열어보면은, 이제 신창 왼쪽에 보면은 아이콘 작게 있는데, 뭐 두 개 붙어 있어요, 보면은. 아마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 뭐 아이콘 같은 거 있는 그런 데인데, 피봇도 있고 센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설명하기로는, 책에서 설명하기로는, 피봇은 오브젝트 바닥 지면을 중심으로 기즈모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센터는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기즈모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센터는 오브젝트 중심이고 피봇은 뭐 바닥 지면 중심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시 봐서는 그 자체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한번 눌러봐야겠죠? 눌러보면은 네, 지금 차 하나 선택을 했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볼게요. 이 앞에 있는 차를 선택을 해보면 어, 좌표가 보이게 이 툴 중에서 이 좌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거 있잖아요. 무브 툴이라 되어 있네요, 이름이. 무브 툴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차의 좌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차 지금 얼추 보면 중심으로 돼 있는데 한번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딱 차 중심에 지금 이제 좌표가 딱 잡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인터넷상에서도 대강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피봇이랑 센터랑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피봇이나 센터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이게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 차도 보면은 차를 눌러보고 좌표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센터랑 피봇 눌러보면은 지금 약간 움직이죠, 보면은. 이게 다른 이유가 센터는 아마 생성할 때 그 이 오브젝트 저희가 처음에 이 박스 이거 뭐야 돼? 크레이트를 할 때 이 큐브로
생성을 했을 거예요. 큐브 기반으로 생성을 했고 그 위치를 딱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센터가 뭐냐? 센터는 그냥 이 차체 지금 이 둘러싸이는 이 테두리 보이세요? 이거 클릭을 했을 때 클릭했을 때 보면은 앞에서 볼게요. 위쪽 차를 클릭하면 위쪽에 테두리가 조금 더 진해지고 아래쪽 차를 선택하면 아래쪽 테두리가 보이는데 이 테두리나 이런 막 보조선 같은 거를 기즈모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이건 좀 찾아봤는데 책에 기즈모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좀 찾아봤는데 기즈모가 이런 테두리를 의미하고 이 테두리나 이런 보조선을 기준으로 중심을 딱 찍어주는 게 이 센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해보겠지만은 지구랑 달을 이제 띄워볼 건데 제가 할 때는 지구가 지금 왼쪽 그 책에도 보면은 중심 좌표가 구 가운데가 아니라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를 하면은 그냥 구 중심을 기준으로 잡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지구를 보면은 이렇게 잡히죠. 테두리가 잡히죠. 테두리가 잡히고 좌표 한 번 보면은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좀 치우쳐져 있죠. 이게 왜 치우쳐져 있냐면 피봇은 처음에 제가 이게 지구를 생성을 할 때 그냥 생성한 거 구 중심으로 이렇게 딱 되는데 센터를 하는 순간 이게 가운데가 되는 게 달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지구랑 달이랑 묶여 있는 이 게임 오브젝트인데 이 전체 테두리 그러니까 기즈모 전체 기즈모에서 가운데를 지정하는 딱 좌표를 찍힌 거예요. 그래서 지구랑 달이랑 그 중간 어디 지점에 지금 찍혔죠. 그래갖고 센터를 했더니 좌표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의도되지 않은 좌표를 중심으로 저희가 뭐 코드를 짜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피봇을 쓰는 게 좀 더 좋겠죠. 피봇을 쓰면은 정확히 딱 지구 가운데만 딱 찍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피봇이랑 센터랑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글로벌 로컬에 대한 설명인데 방금 센터 피봇 했던 이 버튼 오른쪽에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있어요. 여기 책상에서는 뭐 다른 이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버전이 달라갖고 하여튼 피봇 센터 버튼 옆에 보면 글로벌 로컬 고를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보면요. 지금 이 지구를 선택했으면 모르는데 제가 여기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문을 한번 볼게요. 문이 달이죠. 달을 보면은 기준 이렇게 선택됐고 한번 인스펙트 한번 볼게요. 달 속성을 보면 지금 포지션이 X, Y, Z 좌표가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로컬일 때 이렇고 글로벌로 바꿔보면은 똑같네요. 어, 예, 이거는 제가 잘 못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 로컬 글로벌은 이제 그냥 전체 좌표계 이 전체 좌표계 지금 우리가 생성한 이 3D 공간에서 이제 어딘가 0,0,0이 있겠죠. 그거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는 글로벌로 따져줘요. 근데 글로벌이 아니라 이제 로컬로 가면 지역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로컬이 지역적인 건 뭐냐? 예를 들면 지구의 중심을 0,0,0 좌표를 두고 여기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싶다.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로컬 좌표계를 쓰면은 좀 더 편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는 거를 저도 아직 잘 못 따라서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값이 바뀌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습 과제가 있는데 지구, 달 또는 뭐 태양 자전 공전 표현하기 요거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요거는 제가 미리 한번 해봤던 거니까 지난 지난번 지지난주에 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그냥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못하신 분도 만들까요? 계셔서, 처음부터 프로젝트부터 만들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지 알겠습니다. 말고, 새 거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 유니티 허브 여시면 프로젝트 새로 만들 건데요. 스터디 저번에 1이라 했으니까 스터디 2라고 만들어 볼게요. 코어는 저희가 3D로 할 거니까 3D로 해주시고 위치 원하는 데 해주시고 생성하면 만들어집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동안 저희가 할 게 대체 뭐냐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지구랑 달 객체를 만들어서 한번 띄워보고 회전도 시켜볼 거예요. 시켜볼 거고 요거 할 때 이제 좀 외부 자료가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지구랑 달을 직접 그릴 순 없잖아요. 그래갖고 에셋 스토어에 가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에셋 스토어 한번 찾아가 볼게요. 크롬에다가 에셋 스토어 에셋 스토어 치면 딱 나오죠? 구글에. 얘가 유니티 에셋 스토어고 이제 뭐 저희가 메타버스를 만들든 아니면 뭐 이걸로 이제 게임도 만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자료들 같은 거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뭐 기능부터 해서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료로 올린 거는 무료고 유료도 있어요. 유료도 퀄리티가 좀 더 좋고 한데 저희는 무료로 쓸 겁니다. 자, 여기 가이드 책에 보면은 뭐라고 검색하려 되어 있냐면 textures earth를 검색하라고 되어 있네요. textures earth 찾아보고요. 이렇게 나오죠. 이미지 로드가 좀 느린데 여러 개 표시되는데 그중에서 책에서는 가장 처음에 표시되는 Earth and Planet Skyboxes 이거 오르라고 하네요. Earth and Skyboxes 이거네요. 이 두 번째는 이거 유료네. 유료 말고 무료를 찾읍시다. 옵션 오른쪽 옵션에 이제 무료 에셋 고를 수 있는데 이걸로 찾으면 예, 저는 이미 한번 다운받아서 구매함 돼 있긴 한데 요거네요. 예. 스테짓 이스트에서 만든 건 요거 Earth and Planet Skyboxes 들어가면 네, 뭐 설계 영상도 있고 유니티에서 열기 이런 거 있는데 유니티에서 열기가 아니라 이거 없으신 분들은 뭐 다운로드 아니면 뭐 추가하기 막 이런 버튼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눌러갖고 내 에셋에 추가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내 에셋에 이제 추가됐다라고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 생성됐나 한번 볼게요. 생성이 됐네요. 이렇게 됐고 네, 지금 보는 화면이 이제 3D 프로젝트 그냥 빈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 에셋을 불러오기 전에 일단 지구랑 달 이 구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로 가면은 3D 오브젝트 스피어 실행해서 오브젝트 만든다. 두 개 만들면 되겠죠. 지구랑 달이랑. 그래서 왼쪽에 이제 계층 창에서 다른 분들은 뭐 왼쪽에 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세팅은 아마 왼쪽에 있을 거예요. 이 하이어키 C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우클릭해서 3D 오브젝트 스피어 하면 되겠죠. 구 생성하고 크기는 좀 이따 키워줄게요. 그리고 Shift D 하면 복제가 돼요. Shift D 뭐 이거 다시 뭐 크리에이트 오브젝트에서 뭐 또 스피어가 생성해도 되는데 음, 이렇게 그냥 복제하면은 아이고 이게 왜 안 되지? 저는 맥북인데 저 커맨드 D로 돼 있네요. 음,
단축키로 이제 복제를 해주면 되고, 이게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어갖고 지금은 이제 겹쳐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보일 텐데 이거 이따가 분리하면 되겠죠? 자, 위에 스피어, 처음 만든 스피어의 이름을 이제 지구니까 S로 해주겠습니다. S를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스피어는 달로 쓸 거니까 문이라고 해줄게요. 오케이. 이게 지금 얼스 생성할 거 문 생성을 했는데 위치가 겹쳐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좀 옆으로 치워줄게요. 문 인스펙터, 이제 문 요 컴포넌트들 가서 트랜스폼 밑에 포지션 XYZ 좌표를 바꿔줄게요. 뭐 적당히 그냥 옆으로 치워도 돼요. 좀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얼트는 좌표를 0,0,0으로 해줄게요. 0,0. 문은 0,0,0을 처음에 해주시고, 마이너스 1, x좌표만 마이너스 1 너무 작은가? 마이너스 5 정도로 해줄게요. 마이너스 5, 0,0. 아, 참고로 이거 0,0,0 만들 때 이 트랜스폼 오른쪽 끝에 보면 점점점이 해서 좀 옵션이 더 있는데, 여기서 제 기억에, 아니다. 리셋이었나? 리셋을 누르면 제가 0,0,0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뭐 써서 뭐 위치를 추가시킬 수도 있다. 하나의 다른 팁이고요. 자, 어쨌든 지구랑 달을 만들었는데 지금 크기가 좀 안 맞죠. 지구가 훨씬 크니까 좀 키워줄게요. 크게 키우려면 똑같이 얼스 밑에 트랜스폼 컴포넌트 밑에 포지션이 아니라 스케일. 스케일이 지금 확장됐다 뭐 이런 뜻이니까 한 3배 정도 키워볼게요. 실제로 훨씬 크긴 할 텐데 XYZ 방향 모두 3배씩 키워주시면 이 정도 크기가 되네요. 좀 작은 것 같은데 5로 해볼까요? 5 정도 하면 지구가 좀 확실히 크죠. 좀 많이 붙어 있는데 그냥 감안해서 볼게요. 예,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저희가 책에서 지금 지구 달 구성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 에셋에서 뭐 어떻게 해서 가져오기. 뭐 가져오기를 해야 되는데 가져오기 어떻게 하냐? 요 유니티, 이제 이게 지금 맥북이라서 똑같을진 모르겠는데 이제 윈도우에 들어가면 패키지 매니저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가보면 창이 하나 열려요. 이런 창이 열리고, 이 처음에는 지금 보면요, 이제 패키지 매니저 밑에 보면 이제 패키지스 인 프로젝트,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지금 패키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까 추가한 웹사이트에서 추가한 마이 에셋에서 있는 그 에셋을 가져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패키지스, 그러면 마이 에셋 버튼이 있네요. 마이 에셋 버튼. 마이 에셋 버튼 누르면 뭐 웹사이트에서 그렇게 내 에셋에 추가했던 에셋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저는 이제 좀 여러 개 해갖고 여러 개 나오고, 처음 하시는 분은 뭐 없거나 뭐 그럴 거예요. 아니죠. 아까 웹사이트에서 했으면 하나 있어야 되죠.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아까 추가한 게 Earth, Planet, Skybox 요거죠. 자, 요건데 저는 한번 다운로드를 했어갖고 지금 버튼이 좀 달라요. 근데 처음 받으시는 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밑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 하나만 있어요. 네,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버튼이, 다운로드하는데 좀 시간 걸릴 거예요. 버튼이 이제 임포트랑 리다운로드 이렇게 두 개 버튼으로 바뀌어요. 다운로드는 이제 됐다는 뜻이겠죠? 다운로드 할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다운로드 되셨으면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혹시 여기까지 너무 빠르거나 뭐 설명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기랑 좀 달라서 못 따라왔으면
음, 알려주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했으니까 다운로드 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지금 포함이 된 건 아니에요. 이 컴퓨터에 지금 다운이 된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 프로젝트 부르려면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버튼 눌러볼게요. 레스트 플래닛 스카이박스 다 다운받고 임포트. 임포트 누르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고 이런 폴더 밑에 이런 폴더 밑에 이런 파일들 불러오겠다라는 뜻이에요. 필요 없는 거는 뭐 체크 해제도 되긴 하는데 저희는 뭐 해제해서 가져와 볼까요, 이거? 저희가 필요한 게 텍스처거든요. 아니다. 이게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 해갖고 보통은 다 다음 가져오기는 해요. 필요한 게 얼추 다 있고 해서. 근데 뭐 이 상태로 그냥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실 때는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빼도 됩니다. 인풋 해보면 뭐 컴파일링도 되고 이 안에 C# 스크립트도 들어있기 때문에 뭐 다 불러와집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네, 다 된 거 같네요. 아까 보면은 무슨 폴더 밑에 돼 있었는데 그 폴더가 이 에셋, 이 프로젝트의 에셋에 추가가 됐죠. 보면 좀 크기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아예 그냥 아이콘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은 몰라갖고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에셋에 보면은 이제 스테짓이라는 폴더가 추가됐는데 들어가 보면 뭐 스카이박스 하면서 폴더 막 수루룩 나오고 아까 봤던 폴더 중에 뭐 텍스처스도 있었고 삭제할까 말까 했던 그 스카이박스 폴더도 있네요. 네, 다 그냥 그대로 불러가신 거죠. 저희가 쓸 거는 이제 텍스처에 있어요. 이게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되어 있나요? 여기서 책에서 보면은 스카이박스, 얼트 플래닛 밑에 텍스처 밑에 이제 지구랑 달에 해당하는 텍스처를 가져와서 매핑에 적용해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에셋에 스테짓 지금 추가된 스테짓 폴더 밑에 스카이박스 무슨 무슨 밑에 텍스처스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일단 지구는 얼트죠. 얼트이기 때문에 얼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가볼게요. 얼트 1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 스카이박스 V1 얼트 1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지금 뭐 사진이 좀 있네요. 사진인데 뭐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거 잡고 드래그를 해서 저희 지구로 해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딱 추가를 하면 딱 적용이 됩니다. 적용됐더니 이제 아까는 6장 사진만 있었는데 적용했더니 머티리얼 하면서 이렇게 뭐가 좀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 추가하면서 생긴 파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마찬가지로 달도 해줘야겠죠? 달은 이제 문이죠. 문인데 문이 여러 개가 있나요? 가장 첫 번째 거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문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조금 어둡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이 중에서 가장 밝아 보이는 요거 이 사진 한번 해보면 좀 우중충하게 생겼는데 달이죠. 돌려봐도 달인가? 돌려봐도 달인 거 같네. 뒷면은 아니네. 다른 거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문 여러 개 있으니까. 얘 좋네요. 문 얼트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추가하면 예전 거 사라지고 덮어써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뒷면 뭐 까맣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서 얘를 쓸게요. 물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스피어라는 거에다가 머티리얼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계층에서 하이어키시에서 얼트 한번 클릭해서 여기 보이는 이제 얼트 밑에 컴포넌트들 여러 개 있는데 아까까지 없었던 머티리얼 얼트 00001 머티리얼 이런 거 추가됐네요. 이게 이제 잘 입혀졌다는 뜻이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구색은 갖춰진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갈 때. 자, 지금 지구랑 달이랑 그냥 완전 독립적인 개체죠. 독립적인 개체인데 지구를 기준으로 달을 돌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달이 이제 지구에 이렇게 상속돼 있다로 잡아줘야 저희가 코딩하거나 스크립트 할 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구가 회전할 때 달은 지구 중심으로 회전하니까 중심축을 지구에서 이제 설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봇을 센터로 선택할 변경하고 로컬을 글로벌로 선택해서 변경하면 지구 중심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해줘야겠죠? 아까 찾았던 센터 피봇 버튼 중에서 센터 해주고 센터 해줬습니다. 좌표가 이러면 이제 아까는 아니었나?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뭐 센터로 해줘야겠네요. 센터로 해주고 그다음에 로컬을 글로벌로 선택해서 변경하라 하네요. 로컬을 글로벌로. 저는 글로벌로 원래 돼 있어서 뭐 이대로 가겠습니다. 책 내용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적용을 할 건데 스크립트가 여기서 이제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할 건데 자, 이 프로젝트 에셋 밑에 아까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에셋 밑에 뭐 씬 폴더 있고 저희가 아까 인풋에서 가져온 스태짓 폴더 있고 여기에다가 그냥 스크립트 추가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폴더를 추가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폴더 추가해서 뭐 스크립트들만 모아놓은 스크립트 폴더 뭐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단순하게 해보는 거니까 여기다 생성해도 상관없습니다. 큰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크리에이트 C샵 스크립트 해주세요.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프로젝트 창에서 이 프로젝트의 assets 폴더에서 우클릭해서 create C# 스크립트 하면은 이제 빈 게 생성이 돼요. C# 스크립트가 생성이 됐는데 여기서 그냥 엔터 눌러서 생성 완료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처음 이 명칭이 처음 설정하면 나중에 바꾸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뭘로 바꿔주고 생성을 하냐면 로테이션이라 할게요. 회전하는 역할을 해줄 거니까 로테이션. 생성이 됐네요.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책에서도 보면은 create C# 스크립트에서 첫 글자 대문자. 요거 제가 설명 빼먹었네요. 대문자로 해주세요. 대문자로 안 만들고 생성을 했다. 삭제하고 다시 그냥 새로운 스크립트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로테이션 생성됐고 더블 클릭하면 이제 에디터가 열리겠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설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VS 코드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열립니다. 네, 요거 열었을 때 오른쪽 아래 막 그 에러 메시지 뜨거나 이러면은 이제 설정이 좀 덜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뜰까 봐 제가 이제 노션으로 이런 거 세팅 추가로 뭘 해줘야 된다 써놨는데 혹시 뜨는 분이 있나요? 이거 에러? 오른쪽 밑에 VS 코드 오른쪽 밑에 뭐 안 된다 에러 같은 거 뜬다. 음, 맞아야 되나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음. 자, 이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일단 저희 이 실습을 끝내고 이 코드는 사실 무슨 역할이다를 설명드릴게요. 이 코드에서 뭐 할 거냐면 시킨 대로 해야겠죠, 여기서. 뭐라고 작성하라 되어 있냐면 업데이트 밑에
트랜스폼 로테이트 요거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트랜스폼 점 로테이트 020 하고 콤마. 이거 세미콜론 달아주셔야 돼요. C샵은 항상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써볼게요. 트랜스폼 아유 트랜스폼 로테이트 020 세미콜론 하고 저장. 컨트롤 S죠. 저장을 해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유니티로 오면은요 스크립트 수정됐다고 이렇게 막 뭐 진행바 떠요. 이거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뜬다. 그러면 VS 코드에서 이 수정한 게 유니티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적용이 되면은 이제 이 스크립트 이렇게 눌러봤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이 코드들 보면은 저희가 추가한 코드가 이제 생성이 돼 있죠. 와, 포인터가 가지네. 예, 하여튼 이렇게 되면 적용이 잘 된 겁니다. 근데 스크립트가 지금 이거 딸랑 작성했다 해서 바로 적용은 안 되고요. 문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돼요. 볼게요. 음, 여기는 좀 설명이 조금 덜 돼 있나?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예, 좀 치우고. 네, 지금 이 상태로는 뭐 안 돌아가죠, 보니까. 아이고, 저 화면 좀 꺼버렸어요. 죄송해요. 네, 다시 켰고요. 어디 치워놨으면 좋겠는데. 됐다. 네. 이거 이제 실행 다시 꺼주시고, 이 스크립트가 지금 코드만 있고, 코드를 어디에 적용하겠다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하는 방법에는 이제 밑에 좀 뒤에 나와요, 이게. 예, 조금 아래, 책에서 조금 내려가면, 오브젝트에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그대로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SS에서 로테이션, 이 스크립트를 드래그를 해서 하이리퀴시에 가갖고 문에다가 추가해 볼게요. 문에 추가하면 이제 문에 봤을 때 여기 스크립트 추가되어 있죠.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 목록 중에 트랜스폼 뭐 중에 로테이션 추가됐네요. 이대로 실행된 한번 볼게요. 아, 예. 실행은 되는데 제자리에서 돌아가네요. 중심축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오늘 이거 제 오늘 스터디 발표하기 전에 해본 걸로는 축이 지구 중심이면 돼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씁니다. 문을 지구에 추가할게요. 문을 지구 밑으로 내렸어요. 문을 들여서 얼스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에 있는 요 스크립트는 지워줄게요. 로테이션 스크립트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 여기서 remove component라고 돼 있어. 컴포넌트 삭제 해주시고 지구로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편법이긴 한데 로테이션을 얼스에다가 추가.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얼스 밑에 문이 있는 거고 얼스가 회전을 해요. 그러면 얘네 어떻게 될까요? 저장 한번 해주고 실행해 보면 좀 빠르긴 한데 지구도 같이 돌죠. 이렇게 되면 그죠? 달이 지구 중심을 돌긴 하는데 둘이 그냥 묶여서 같이 도는 이런 거죠. 예,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달만 도는 거를 해보고 싶긴 했는데 요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책에 있는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상속관계인데 지금 보면 이게 그 책에서 설명했던 상속관계 그 earth 밑에 문이 있는 건데 earth가 도니까 문도 같이 돌죠 지금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좋아요.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해 보고 게임창 이렇게 따로 좀 띄워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실제 게임 창에서 보이는 거고 왼쪽은 저희가 막 뭐 수정하고 이런 창이죠. 여기서 좌표 보이게끔 이렇게 보면 좌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세요? 좌표가 진짜 왔다 갔다 하죠. 컬로 보면은 좀 다른가? 아, 네, 너무 빨리 도네요. 잠깐만요. 이거 볼 수가 없네.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면은 여기서 로테이트 이거 좀 줄여주시면 돼요. 좀 줄여줘서 뭐 1 이런 걸로 해도 되고 이런 걸로 1 바꿔주고 저장한 다음에 유니티 넘어가면은 적용이 돼갖고 네, 아까보다는 좀 얌전해졌는데 좀 빠르긴 하네요. 그래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회전되는 거를 볼 수 있다. 예. 실습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일단 제가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르겠었고 설명을 이 정도까지 드리고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숫자 2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스크립트 그냥 예시를 한번 해봤는데 이 스크립트 뭐 코딩이나 이런 거 좀 이제 뭐 이해를 해야 뭘 쓰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부터는 일단 책 내용 기준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책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시샵 무엇인가? 뭐 스크립트로 뭐 동작 제어한다. 누가 개발했다. 이거는 이제 MS사에서 만든 건데 제가 건너듣기로는 C++가 이제 C 언어가 있고 C++가 있고 한데 그 다음에 이제 C 플러스 4개라 해서 뭐 샵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C 언어에서 좀 더 발전됐다는 뜻이겠죠? 얘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단넷 프레임워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션에 조금 설명을 더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C샵이란 MS사에서 만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는 절차 지향인데 얘는 객체 지향이에요. 그러면 객체 지향이 뭐지? 이렇게 되죠? 네, 뒤에서 설명해 볼게요. 자, 어쨌든 C샵 뭐 저희가 유니티 하면서 왜 쓰냐? 유니티에서는 C샵 스크립트 코드를 짜갖고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도 이제 그 지구 달 가지고 회전하는 거 기능을 스크립트에다 코드를 써서 구현을 했죠. 어지간한 기능은 다 스크립트를 짜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립트란 쉽게 말하면 C샵으로 짠 코드 파일의 의미. 네, 확장자는 .cs예요. CS. C#에 그 S 따온 거 같죠? 외국에서는 C샵을 C# 이렇게 영어로 치기도 한다네요. 외국자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여튼 객체 지향이 뭐냐? 쉽게 말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위주 프로그래밍 이건 이제 제가 쓴 건데 이거는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객체 지향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책에서도 객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먼저 볼게요. 객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컴퓨터, 마우스, 책상 등 사물 전체를 각각 객체라는 오브젝트를 이해할 수 있다.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글의 의미보다 객체가 우선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원리를 갖고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다시 노션으로 들어가서
객체. 객체가 오브젝트죠. 영어로 오브젝트. 객체가 이제 실체가 있는 대상이에요.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컴퓨터면 컴퓨터. 저희 지금 코딩하고 있는 컴퓨터도 하나의 객체고. 그러면 객체 설명하면서 항상 클래스가 나오는데 클래스는 뭐냐? 좀 추상적이야. 추상적인데 비유를 하자면 뭐 설계도, 틀, 거푸집 뭐 이런 거를 예시로 들어요. 노션에 이렇게 써놨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조금 내려보면은 2.2 클래스의 이해 이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자, 붕어빵 틀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붕어빵 틀은 이제 클래스인 거야. 클래스. 그러면 붕어빵 틀을 가지고 이제 붕어빵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붕어빵이 이제 만들어져서 나온 우리 눈앞에 보이는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이런 객체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막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찍어내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용어로 이제 인스턴스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면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은 붕어빵을 그냥 비유를 이제 해서 설명해 보면 붕어빵을 직접 손으로 막 반죽해 갖고 그 안에 그 판 넣고 뭐 그 슈크림 넣고 이렇게 막 조물조물해서 만드는 것보다 이 붕어빵 틀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냥 그 저거 반죽 붓고 소 넣고 반죽 붓고 익히면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객체들을 막 찍어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 객체 지향 언어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해요. 음, 절차 지향은 이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코드상에서는 아까 코드상에서 뭘로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제가 로테이션 아까 코드 추가한 거 있죠? 여기서는 퍼블릭 클래스 여기 나오죠? 클래스 로테이션 땡땡 모노 비헤이비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객체는 상속을 할 수 있어요. 상속을 할 수 있어 갖고 상속이 뭐냐? 물려받는 거죠. 모노 비헤이비어가 지금 이제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로테이션으로 상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모노 비헤이비어는 제가 짠 코드는 아니에요. 제가 생성한 클래스도 아니고 코드도 아닌데 유니티가 뭐 만들어 놨겠죠? 유니티가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를 내가 이제 만들려는 이 클래스 로테이션에 상속을 시키면 기능들을 막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막 트랜스폼 로테이트 이거 코드 이 상속 안 하면 못 써요.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쓸 수 있고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이 스타트 업데이트 이런 함수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유니티에서 어디에 적용되냐 뭐 이런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 이런 거 어디 적용되냐 저희가 지금 생성한 이 코드에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넘어갈게요. 좀 지루한 내용이라 갖고. 조금 넘어가서 문법 쪽으로 볼게요. 이제 C# 스크립트 좀 지루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한 예제에다가 코드 써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책에서 C# 무엇인가 2.1 했고 클래스 2에 2.2 했고 2.3 생명주기. 자, 책의 2.3 생명주기 보면은 void start, void update라 나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면서 뭔가 설명을 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짠 코드 생성할 때 보면은 요 코드가 없고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스타트 업데이트만 있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스크립트를 짤 때 수정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드래그한 부분이에요. 로테이션이랑 클래스. 이거 로테이션은 저희가 처음에 그 스크립트 생성할 때 이름 넣어준 거잖아요. 이게 스크립트 이름이랑 이 클래스명이랑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수정하시면 안 되고 이거 지금 제가 드래그한 부분만 수정할 수 있어요. 이거 없애도 됩니다. 없애도 뭐
문제는 안 생겨. 기능을 하나도 못하는 코드일 뿐이지, 뭐 에러가 생긴 코드는 아니야. 근데 저희가 뭔가 이제 코드 짜고 하려면 이런 거 밑에다가 이제 코딩을 해줘야 된다. 생명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생명주기가 뭐냐? 이 컴포넌트가 지금 아까 그거 유니티 이제 돌려보면은 실행을 해보면 그냥 미친 듯이 돌아가죠. 이거 제가 그냥 24시간 동안 키고 있으면은 24시간 돌아갈 거예요. 얘는 이제 생명이 안 끝나는 거긴 한데, 이게 처음 시작하고 진행을 하고 이제 종료까지 이, 이 1년 된 과정을 이제 저희가 생명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초기화 실행한 다음에 해체 이런 식으로 되죠. 네, 여기 밑에 여기 그림도 있네요. 생명주기 하고 초기화, 그다음에 뭔가 실행하고 해체. 사실 대부분의 기능들은 초기화보다는 이제 그 중간에 가운데 이 동작하는데 저희가 코드를 많이 짜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능 여기서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생명주기라 하면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는 것까지 그 과정을 생명주기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자, 스타트. 아까 것도 뭐 있었죠? 여기 트랜스폼 뭐 있었죠? 예. 요거를 냅둘게요. 요거 냅두고, 자, 스타트 밑에다가 실습해, 실습해보는 거예요, 저희. 자, 로테이션 클래스 밑에 스타트. 자, 얘는 함수예요, 함수. 스타트 밑에 중괄호. 함수는 요 중괄호 안에다 코드를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쓸 거냐면, 디버그, 로그, 한 번 실행,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달아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에는 뭘 써줄 거냐면 디버그 로그 여러 번 실행 이렇게 해줄게요. 디버그 로그는 뭐냐면요. 이 코드는 그 저희 콘솔에다가 그 이 텍스트를 남겨줍니다. 콘솔이 어딨냐? 유니티 창에 보면은 여러 창들이 있죠. 뭐 하이라키시, 씬, 이 게임, 인스펙터, 프로젝트 하고 저는 여기 콘솔 창이 있네요. 이거 없으신 분은 윈도우 가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어딘지 모르겠네. 이 기본으로 아마 설정돼 있을 텐데, 잘 안 보인다. 내가 삭제해버렸다, 실수로. 그러면 오른쪽 위에 레이아웃 가갖고, 2x3나 이런 레이아웃 눌러갖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없네? 없네요. 핫스플릿은 없나? 없네요. 이거고? 이거 아닌데? 여기 있네요. 윈도우 밑에, 제네럴 밑에, 콘솔. 여기 있네요. 그죠? 하면은, 콘솔 창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뜨는데, 아, 아무것도 안 뜨는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코드를 짜고 저장하라고 했으면 이제 이 콘솔에다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제가 좀 어둡게 설정을 해서 잠시만요. 잘 보이게 설정을 해볼게요. 흰색으로 하면 잘 보이나? 별 차이 없긴 한데 여튼 보면은 왼쪽 아래 콘솔에 뭐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콘솔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갖고 여기 버튼 보면 collapse라고 있어요. collapse. 이게 동일한 그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 이제 중복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출력이 몇 개 나왔는지 지금 알려줘요. 지금 10,000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아까 그 코드가 반복해서 실행 중인 거예요, 지금. 요거 여러 번 실행. 이게 지금 계속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횟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한 번 실행이라는 로고는 지금 딱 한 번 찍혔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아, 이 스타트는 처음에 한 번 실행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업데이트 안에 있는 코드는 계속 실행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예제랑 좀 다른 걸 실행을 해봤는데, 예, 이런 식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스타트랑 업데이트만 있냐 하는데 책에 지금 좀 더 설명을 해줘요. 이제 이렇게 테두리 해갖고 어웨이크, 스타트, 업데이트, 픽스 업데이트 막 이것저것 있는데 한번 바꿔볼게요. 업데이트를 픽스드 업데이트, 픽스드 업데이트로 바꿔볼게요. 업데이트를 하고 저장하고 유니티로 가보면 이제 스크립트 수정됐다. 프로그레스 파일 하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좀 느려졌죠. 자, 얘는 보면은 숫자가 10씩 뭔가 좀 일정하게 올라가요. 막 마구잡이를 확 튀지 않고. 자, 얘도 반복해서 실행하는 코드기는 한데 픽스드 업데이트는 제가 알기로 1초에 60번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횟수만 실행하는 거죠. 저희 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 프레임 FPS 뜨는 거 있잖아요. 이 코드는 이제 픽스드 업데이트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코드를 60 fps 속도로 실행을 합니다. 반복 실행은 하는데 일정한 속도로 실행을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업데이트라고 해버리면 좋은 컴퓨터는 미친 듯이 빠르고요. 안 좋은 컴퓨터는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픽스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그게 가만히 된다. 보정을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은 멈추고. 여튼, 예. 아까 그 코드 밑에 뭐 업데이트, 스타트 이런 함수들을 상속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서 막 쓰면 돼요. 쓰면 되고 막 쓰면 되냐까지는 아니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써야겠죠. 그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책에서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웨이크, 스타트, 업데이트, 픽스드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막 나와 있죠. 뭐 레이트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따라갈 때 좀 쓴다 그랬는데 예. 이거는 제가 뭐 더 설명드릴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저희 지금 실습한 게 요 코드예요. 자, 이제 조금 지루한 내용을 할게요. 자, 데이터형에 되어 있는데 혹시 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해봤다 하면 3, 안 해봤다 4. 음, 안 해본 사람 기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해본 사람 기준이요? 안 해본 사람 기준. 안 해본 안 사람 해본, 기준. 네네네. 예, 네. 안 해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라서, 그러면 지금 이 코드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 한번 짜봐라 하면은 이제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차근차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형부터 해갖고 뒤에 뭐 연산자 이런 거는 이게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영어로 치면은 그 주어, 동사 이런 순서가 이렇게 오는 거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이죠. 자, 문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일단 이거는 이제 책이 좀 길게 나와 있어서 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노션. 오른쪽 노션. 오른쪽 노션에 보면은 제가 C샵 기본 문법이라는 데 만들어 놨어요. 여기 목차에 보면은 C샵 기본 문법. 자, 자료형. 자료형 볼게요. 자료형은 뭐냐면 이제 코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무슨 값을 넣고 값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이 뭐냐에 대한 게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정수가 있고, 뭐 실수형이 있고, 부동소수점형 있고, 뭐 한데 복잡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일단 플로트, 이거 실수형이랑 불형. 우리 영어긴 한데 참것이에요. 이거는 불형은 불리언의 줄임말인데. 그다음에 뭐 문자열이나 이런 것도 좀 쓰기는 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거는 이 실수형이랑 불형 두 가지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하나 해놨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것도. 아까 코드 여시고. 자, 코드 어디다 쓸 거냐면요. 아까 말했죠.
클래스 요거 수정하면 안 된다고? 요 수정하면 안 된다는 게 이 클래스는 이 한 줄로 끝이 아니야. 이 클래스에 대한 코드는 클래스 쓰고 중괄호 있죠. 중괄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중괄호까지 수정하시면 안 되고 중괄호 안에 있는 건 수정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지워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 뭐 코드 좀 아까우니까 남길게요. 그래서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엔터 해갖고 여기부터 쓸게요. 스타트랑 픽스드 업데이트 바깥에 가서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쵸? 루테이션 밑에 있는 건 동일한데 스타트랑 픽스드 업데이트 함수 안쪽에다 바깥에다 쓸 거예요. 자, 뭐라 쓸 거냐면 먼저 이거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정수형. 정수형은 인티저예요. 인티저 영어로. 줄여서 int예요. 그래서 int 쓰고 띄고 그다음에 변수명을 적어 줄 건데 변수는 뭐 저희가 뭐 테스트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테스트 int 써줄게요. 테스트 int 하고 세미콜론 하면은 사실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무슨 값을 가지고 있기 원하기 때문에 는 해갖고 24 이렇게 써줄게요. 이거 예제처럼 똑같이 는 하고 24. 아유 확대를 해드리고 싶은데 좀 작업 설정이 있나? 한 20 정도만 보이려나? 잘 보이네요. 너무 큰데? 이렇게 할게요. 자, 인트 24. 이러면 이제 그 정수 24가 요 변수명에 저장이 됐대요. 이게 순서대로 뭐냐면 여기가 자료형 띄고 변수명 띄고 선언 끝 이래도 되고요. 이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고 싶다. 대입이에요. 이거는 같다가 아니에요. 수학에서의 같다는 코딩에서는 는을 두 번 씁니다. 는을 두 번 써요. 저는 이게 좀 제가 세팅을 좀 해갖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부드럽게 안 이어져요 원래는 세팅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는 두 번 친 거랑 는 한 번 친 거랑 달라요. 는 두 번 친 거는 얘는 그거예요. 그 수학적 의미에 같다 이거고 는 한 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한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예. 이거는 뭐 논리 연산자로 기억하는데 둘이 다른 역할입니다. 구분하세요? 예, 그러면 이거 뭐 이거 코드 이렇게 쓰면은 읽히니까 이건 지울게요. 지우고 만약에 이런 거 써놓고 싶은데 코드에선 안 읽혔으면 좋겠다. 그걸 저희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주석 어떻게 쓰냐? C샵에서 주석은 규칙이 그 물음표 밑에 있는 그 슬래시 있잖아요. 이거 슬래시 두 번 해주면 됩니다. 두 번 하고 쓰는 막 이렇게 쓰는 것들은 인식을 안 해요. 코드 읽을 때. 그래서 이렇게 써놔도 에러가 안 생깁니다. 여기다가 뭐 메모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나 이거 이렇게 주석 달아놓으면 밑에다가 달아놓으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자 다시 돌아가고 변수 24 이렇게 설정했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 여기 그 예제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션 예제처럼 플로트 테스트 플로트 이래도 되는데 뭐 그냥 뭐 귀찮으니까 num1 뭐 이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플로트는 이거 대입을 해줄 때 저는 이제 파이 3.14 이루고 이거 쓸려 했는데 3.14까지만 쳐볼게요. 하고 세미콜론 하면은 아마 에러가 안 뜨네요. 에러가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지금 에러 체크기가 꺼져 있는데 원래 에러 뜹니다. 이 상태로 하면 플로트는 이렇게 그냥 숫자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F 이 숫자가 플로트다라는 뜻의 소문자 F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소문자예요, 소문자. 대문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적어볼게요. num2 3.14 얘는 뭐 플로트 안 다뤄도 됩니다, 더블은. 사실 플로트를 더 많이 써요, 더블보다. 다음에 뭐 불리언도 만들어 볼게요. 어, true or false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true. 소문자예요. 여기 있을 때는. 얘도 하나의 엄연히 값이에요. 얘도 값이에요. 숫자처럼 어느 값이고 참것을 뜻하는 값입니다. 예전에는 true라 했는데 뭐 false라 해도 돼요. false라 해도 되고. C샵이 이게 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오류가 안 잡히네요. 이상하다. 하여튼 자, 그다음에 캐릭터 자료형은 문자형이고요. 딱 한 글자만 쓸 수 있어요. 딱 한 글자고 뭐 테스트 1 이렇게 하고 얘를 쓸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이거 먼저 해보면서 알았는데 이건 저도 문자 딱 하나만 써야 돼요. 문자는 숫자처럼 이렇게 그냥 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따옴표 쓰셔야 돼요. 따옴표 쓰는데 A, 뭐 B, 대문자 B도 되고 뭐 6도 되고 6도 어쨌든 문자긴 문자죠. 한 글자면 돼요. 무조건 한 글자. 물음표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유니코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코드. 유니코드에 포함된 문자는 다 가능. 유니코드 한번 구글에 쳐보세요. 유니코드 하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처음 할 때는 이렇게만 쓰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큰 따옴표를 썼어요. 근데 큰 따옴표를 쓰면 에러가 납니다. C샵은 캐릭터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작은 따옴표를 인식해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둘러 써주세요. 이거는 다른 언어에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구분하는 언어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언어도 있어요. 근데 얘는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 그럼 대체 큰 따옴표는 어디에 쓰냐?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 여러 글자는 스트링이라는 문자 그 자료형이에요. 스트링 A, B, C, D, E, F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한 글자만 써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해주세요. 음. 자, 그러면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냥 그 변수를 하나 만들고 값을 넣어준 게 끝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걸 이제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은 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좀 재밌는 거 나오니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연산자. 연산자는 뭐냐? 연산자는 자 산술 연산자 뭐 여러 연산자들이 있는데 저희 앞에 얘기했던 대입 연산자랑 그 논리 연산자 는도 연산자 중 하나예요. 그래서 뭘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준 값들 이런 값들 얘는 변수고 뭐 값이긴 한데 이런 값들을 가지고 뭐 합치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쓰는 게 연산자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놨어요. 산술 연산자 이런 거 해놨어요.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유, 저희가 이거 이름 너무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음, 죄송하지만 이거 지울게요. 이거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여러분 남겨두셔도 되긴 합니다. 자, 더하기 빼기를 할 건데, 더하기 빼기 가장 쉬운 게 이제 정수 더하기 빼기 쉬우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인트, 음, 이름을 뭐라 하지? A1 이렇게 할게요. A1은 1, 인트 A2는 2 이렇게 해주고, 더하기 어떻게 하느냐? A1 더하기 A2 이런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더한 값을 어디에가 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int A3 이렇게 해서 A3는 A1이랑 A2랑 더한 거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가능해요. 이거 실행해도 오류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이 연산을 할 때는 자료형을 신경 써주셔야 돼요. 지금 얘는 인티저고 정수고 정수인데 얘가 만약에 플로트였다. 이러면 에러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 음. 맞, 얘가 맞춰줬나? 맞춰줬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막 문자랑 막 숫자랑 더해버리면 막 에러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형 중요해요. 이게 허투루 넘길 수도 있는데 은근 중요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더하기는 이거. 대입 연산자도 있는데 대입 연산자 지금 제가 설명 보면은 는 있고 플러스 는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A1이 지금 1이에요. 1인데 A1에
A1을 한 10만큼 커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대입을 해주면 돼요? A1 더하기 10 이러면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A1 더하기 10 한 값을 A1에 대입을 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거 실행을 하고 나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디버그 로그 어, 어떻게 할까요? A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1을 10만큼 크게 한 다음에 스타트해서 한번 로그를 찍어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실행돼야겠죠? 네, 저장을 한 다음에 유니티로 가보면은 오, compiler has been fixed before you can enter. 에러가 있다고 하네요. 컴파일러 에러. 여기인데. invalid token. 아, 오류가 생겼나요? 잠시만요. 실행이 됐는데 A1 지금 코드가 안 맞았고 오류가 생기네요. 음, 잠시만요. 스타트 안에다 쓰니까 이게 해결이 됐는데, 이거는 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스타트 아니냐 바뀌냐 사실 저는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안에서는 이게 수정을 하면 안 되나 봐요, 보니까. 예, 값을 수정을 했더니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버그 로그 하기 전에 여기서 A1 더하기 10 이러겠습니다. 예. 아까 이 코드가 아까는 스타트 앞에 있었죠? 바깥에. 이 안에다 끌어왔어요. 하고 실행을 하면은 자, 콘솔에 보면은 11이라 찍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수정이 된 값이 출력이 된 거죠. 예,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변수 똑같은 거 이제 두 번 그냥 10만 커지게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나? 그 연산자가 여기 있는 겁니다. 대입 연산자.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대신에 예를 들면 내가 곱하기 100을 하고 싶다. 딱 100배만 같은 변수가 100배 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곱하기는 곱하기가 그 별 표시예요, 별 표시. 8 쉬프트 8 눌렀을 때 나오는 그 별. 그래서 10배 커지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쓰면은 10을 눌러면 하여튼 1 곱하기 10은 10이니까 10이 출력돼야겠죠? 예, 10이 출력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 업데이트 안에다가 쓰면은 업데이트는 일주일에 60번 실행을 하니까 10이라는 걸 곱하는 걸 막 60번 수행해 버리겠죠.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지면 뭐 오버플로우 나거나 에러 암튼 나니까 이런 실습 코드 쓸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문법 실습한다고 쓸 때는 이 스타트 안에다 써주시면 사실 무난하긴 해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 쓰긴 했는데 스타트 안에다가 써주시면 안전합니다. 왜냐 한 번만 실행이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증감연산자는 이따 뒤에 좀 나와요. 반복문에서 많이 쓰이는 연산자야.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1 증가시키고 뭐 그러니까 딱 이 플러스 플러스 이 기호를 가지고 1만 상승시키거나 1만 감소시키거나 이럴 때 쓰는데 언제 쓰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관계논리 연산자. 얘는 이제 같냐 다르냐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둘 중 하나 참이다 뭐 이런 거에 쓰는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요거 관계연산자 어디에 쓰느냐? 조건문에 많이 씁니다. 조건문. 조건문인데, 자, 이거 코드 그대로 두고 갈게요. 자, 이거 출력을 할 건데, 좀 다르게 출력을 해볼게요. 일단 조건문은 뭐냐? 컴퓨터 같은 거 따지면은,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면 이거 해라, 거짓이면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때 이 조건문을 씁니다. 되게 딱딱하죠. 뭐 컴퓨터니까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줘야 이렇게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줘야 원하는 조건에 맞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어디다 쓰냐? 실제로 어디 쓰냐? 재미없다. 이러면은 어 뭐 저희가 뭐 메타버스로 앞으로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메타버스로 예를 들면 특정 구역에 들어가면은 뭐 불이 켜진다, 이런 조건, 뭐 내가 뭐 문 앞에 서면은 문이 열린다, 이런 것도 조건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조건문을 작성을 해주셔야 이제 그런 기능을 적절히 수행을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그거에 굉장히 단순한 버전으로 우리가 코드를 짠다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문은 어떻게 쓰냐면 if 조건을 만족하면은 아래 거 실행,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if A1이 1이면 1이면인데 이거 같냐 다르냐, 이거 써주는 게 아까 봤던 관계 논리 연산자입니다. 관계 논리 연산자는 뭐 저거 느낌표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뭐랑 같냐면요. 지금 저희가 코드 짠 게 A1이 1이랬잖아요. 그러면 1은 1이랑 같다. 참이죠? true예요, true. 요거의 계산 결과는 true예요. 그러면 true 이렇게 됐고, 얘도 역시 중괄호로 그 뒤에 코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 뒤 이어지는 거. 조건 이거를 만족하면은 아래 코드를 실행하겠다.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 여기서는 디버그, 로그, A1은 1입니다라고 해볼게요. 조금 빠른가요? 계속 진행할게요. 빠른 말씀해 주세요. 아, 이 조건을 만족하면 1입니다를 출력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번 보면은 유니티에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A1은 1입니다. 찍혔죠? 찍혔다는 거는 조건을 만족해서 찍힌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멈추고 조건을 좀 바꿔볼게요. 1이 아니면. 저는 이게 이렇게 바꾸는 기능을 써갖고 이거 제가 뭐라 쓴 거냐면 느낌표는이라고 쓴 거예요. 느낌표는. 저 아까 노션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노션의 값이 다르다의 관계 논리 연산자 느낌표는 네, 바꿔주는 게 있어서. 관계 논리 연산자까지만 하고요. 조금 네, 쉬었다 갈게요.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네, 이따가 네, 관계 논리 연산자 끝나고는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 진행하면은 조건을 만족 안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코드 저장하고 유니티로 넘어가서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이 안 되죠. 지금 보면 A1은 1입니다 이런 거 안 적혀 있죠. 그래서 if문을 만족하면은 요걸 실행하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무시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있는 게 true다, 계산 결과가 true다 하면은 실행되고, 계산 결과가 false다, 거짓이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음. 해서 조건문 뒤에 더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보다 시간 많이 썼네요. 1시간 20분 지났는데 음, 네, 6시 체력상 반에 조금 쉬었다가, 예, 6시 체력상 조금 반에 다시 쉬었다가.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그럴게요. 예, 6시 반에 다시 하고요. 우리 7시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네. 쉬었다 갈게요. 그 상의는 다시
그 화면 공유하고 진행할게요. 네. 어, 이거 화면 조정 좀 찾아봤는데 지금 버전에 없네요. 그래서 예, 지금 방법 찾다가 예, 게임 만들거나 이런 UI 크기 조정 이런 건 있는데 이거 그냥 이 창 자체 크기 조절하는 옵션이 지금 저한테는 없네요. 갖고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네. 좀 설명이 길어진 것 같아갖고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써갖고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일단 관계 논리 연산자랑 조건문 얘기하면서 지금 중단이 됐는데,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관계랑 논리 연산자는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입니다. 그러니까 불리언이란 얘기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불 A3, true, 이런 거 해놓고, if문 안에다가 A3 이런 거 넣어도 되긴 해요. 물론 이게 추루니까 항상 실행하는 거면 조건문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갖고 보통 이렇게까지는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if문 쓸 때 여기다가 관계 논리 연산자 활용해갖고 A1이 뭐 A2보다 크면 뭐 A1, A2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보통. 네, 이렇게 많이 쓴다는 점 하고 넘어갈게요. 연산자는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하고 조건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건문이 이제 이 조건만 따져주면 참 좋기는 한데 또 다른 조건 아니면 예외 처리 같은 걸 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조건은 만족하는데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걸 따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else를 씁니다. else를 써갖고 else는 뭐 조건 따져줄 필요 없죠. 앞에 조건은 만족하지 않으면 진행되는 가장 마지막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예외 처리입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else if도 있는데요. 요거는 if문을 한번 더 쓰고 싶을 때 써요. 근데 요거는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고 보통 if문만 많이 씁니다. if else 정도. 근데 만약에 조건을 더 따져주고 싶다. if 이것도 이걸 만족 안 해? 그러면 뭐 다른 조건 하나 더 추가해서 이것도 만족 안 해? 이러면 마지막에 사용되는 게 이런 거고. else if는 뭐 이렇게 씁니다. A1이 1보다 크면은 A1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고 위에 있는 조건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은 남은 거는 그거죠. A1이 1보다 작겠네요. 이렇게 조건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아까 if문 실행되는 거 봤으니까 실행되는 거 건너뛸게요. 사막연산자 있는데 요거는 좀 덜 써요. 요건 되게 짧게 쓰고 싶을 때 쓰는 거라서 if문만 사실 알아도 되기는 해요. 근데 어, 요거는 이그젬플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뭐 조건 따지면 3, 거짓이면 4 출력하는 코드인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복문 넘어갈게요. 반복문은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일정 횟수만 반복할 수도 있고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뭐 벗어난다든지 조건을 따져서 이제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자에 말했던 반복 횟수를 따져줄 때는 for문을 쓰고요. for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for문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은 이걸 실행 이런 거고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 한 줄이면 끝나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한 계속 코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위아래가 동일한 코드를 얘기하거든요. 이거 한번 복사해서 해볼게요. 시간상 복사해서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스타트 코드에
아까 이품을 썼던 것만 지우고 글을 쓰기 조금 깔끔하게 조정해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포면 보면은 안에 코드가 3개나 있어요. 이 조건문 같은 자리에. 그러면은 i가 0이고 i가 10보다 작고 여기 있네요. 이거 여기 아까 연산자 중에 이제 뭐 증감 연산자 이거 플러스 2개 쓰고 마이너스 2개 쓰고 여기 있는데 일씩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일씩 커지고요. 10보다 작을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 1, 2, 3, 4, 5, 6, 7, 8, 9까지 하고 10은 이제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실행을 하게 돼요.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하면 지금 여기 로고에 뭐라 찍혔냐면 0부터 0, 1, 2, 3, 4, 5, 6, 7, 8, 9까지 실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있는 여러 번 실행 로고가 생겼죠. 네, 이렇게 포문은 이렇게 반복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와일문도 마찬가지예요. 와일문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예,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제 시간상 이거 다 코드 보여드리고 이럴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노션 코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하면 0부터 9까지 로고가 남습니다. 네, 반복문은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반복해서 실행되는 코드고 실제로 이 안에 써주는 거는 뭐 이렇게 단순 출력으로 안 끝나겠죠? 뭔가 특수한 기능을 반복해서 실행한다든지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리고 저 유니티에서는 이제 이게 픽스드 업데이트 얘가 일종의 이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코드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while 이런 반복문은 이 픽스드 업데이트 자체가 계속 실행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물론 특정 횟수만 반복하는 딱 10번만 하고 싶다 이런 거면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건문 훨씬 많이 씁니다. 배열문 넘어갈 건데 이거는 좀 번외인데 이거는 제가 노션에서 그 AI 기능 추가됐다 해서 배열문 C++ 플러스 배열문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쳤더니 예, 아래 내용들을 쭉 써줬어요. 재미삼아 해보긴 했는데 배열문 같은 경우에도 쓰긴 써요. 실제로 쓰고 배열문은 뭐냐 아까 배웠던 자료형 있죠. 자료형에서 자료형이 있는데 그 변수가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드는데 총알을 여러 개 써요. 총알을 여러 개 쓰는데 총알 하나 변수명을 다 지으려면 이제 뭐 총알이 블릿이죠. 블릿 1, 블릿 2 이런 거 다 선언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하기 싫잖아요. 아, 싫어요. 싫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이제 그냥 하나의 배열로 여러 개 나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게 배열입니다. 그래서 인트 지금 뭐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렇게 선언하면은 5개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정수가 5개가 들어있는 배열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선언을 했고 이거 선언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 이렇게 했네요. 자료형 옆에 대괄호 2개 써주고 변수명 적고 new 뭐시기 했어요. new는 이제 그냥 빈 자료형 자료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뭐 이 스트링이 지금 애플 쓰려고 app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예시로 뭐 어떤 걸 들어서 설명드릴지 모르겠었고 이거는 책에 있는 예제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링 A 만들고 이제 0, 1, 2, 3, 4 이게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5자리로 된 스트링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열이에요. 지금 A는 배열인데 길이가 5짜리예요. 5짜리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선언해 준 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서 APPLE 해서 포문 사용해서 순서대로 나열해서 출력을 했더니 APPLE 합치면 뭐 애플이죠. 사과죠, 사과. 사과인데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저장을 해준 모습이야. 지금 이 new를 쓰게 되면은 A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아마 로고를 찍어보면은 아마 아무것도 안 날 겁니다. 0번째 있는 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널 이렇게 뜨죠? 널은 이제 빈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A를 이렇게 선언했더니 길이는 5개짜리인데 지금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그럼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줘야 되죠. 채워주려고 이렇게 코드를 썼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번째, 배열의 0번째, 이거 순서가 있어요. 이런 배열은. 순서는 0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0, 1, 2, 3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뭐 0,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죠. 근데 코드상에서 순서는 0부터 시작해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뭐 뭘 넣어줄까요? 애플 말고 5자리 있나? 네, 애플 해줄게요. A 넣어주고 스트링이니까 뭐 캔다운표 써도 되겠죠? 뭐 B 넣어주고 A에는 두 글자 넣어볼까요? CD? 뭐 이런 거 해보고 자, 그다음에 예제에 있는 것처럼 폼은 써서 모두 출력해 볼게요. int i는 0부터 5보다 작아는 일씩 증가시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뭐예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이렇게까지만 실행되고 5부터는 이거 만족 안 하니까 실행 안 되겠죠? 그러면 i가 0, 1, 2, 3, 4일 때 디버그 로그 i번째에 있는 거 실행해줘.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i가 0이니까 A 배열에 있는 0번째 거 출력하고 1에 있는 거 출력하고 2에 있는 거 출력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넘어가서 실행을 해볼게요. 안 나온 게 있으니까 널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죠? 자, 보면은 출력된 거 보면은 A 출력됐고 B 출력됐고 CD 출력됐고 널이 2번 출력됐어요. 그죠? 널이 2번 출력된 이유는 여기에 A3이랑 A4가 지금 선언이 됐지만 값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없기 때문에 널 2번 앞에 A, B, CD는 올바르게 출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배열은 이 정도만 다루겠습니다. 네, 배열은 여기서 깊게 안 다루고 나중에 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더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앞에서 배운 자료형의 묶음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다를 건 없어요. 굳이 다룰 거 있으면 이런 0, 1 이렇게 따져주는 거, 0번째, 1번째 이런 거. 이 대괄호로 이렇게 첨부합니다. 이렇게 특정 몇 번째에 있는 값에다가 뭘 넣고 할 때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0번째, 1번째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거를 인덱싱이라고 해요. 인덱싱. 용어예요, 인덱싱.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찾아보고 싶으시면 배열 인덱싱 찾아보면 됩니다. 배열 인덱싱.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노션에도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
자, 그다음 함수 메서드. 사실 이 부분이 실제로 많이 쓰이죠. 함수랑 메서드. 자, 함수는 뭐냐면 아까 썼던 코드들 있잖아요. 근데 아까 썼던 이런 코드들을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똑같은 코드를 쓰고 또 저기서도 똑같은 코드를 쓰고 이렇게 가져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코드 묶음 같은 걸 만들어 두면 좋은데 함수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일련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묶어놓은 코드.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를 하나 들어놨어요. 그래서 함수 예시, 두 숫자로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아까 1이랑 2랑 이렇게 정수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주는 함수 만들어 보고 해보겠습니다. 함수 만들 때는 이 스타트랑 픽스드 업데이트도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다 선언을 해주세요. int add 저 코드 그대로 가져올게요. 요거 코드 그대로 똑같이 타이핑 빠르게 해보면 자, 얘는 A랑 B를 인수로 받아서 뭐 수학에서 치면은 fx, y 뭐 이런 느낌이에요. a, b인가? 아무튼 예. 그래서 add라는 함수는 A랑 B를 받아오고요. 출력은 int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예, 제가 주석으로도 달아놨죠. A와 B라는 정수를 입력하고 인티저를 출력한다. 입력이랑 출력이에요. 결국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하는 역할을 보통은 해요. 물론 출력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거 함수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add 이 그대로 가져와질진 모르겠는데요. this를 써야 되나? a1, a2 얘를 debug 벽으로 감싸보면 이 값이 출력이 되겠죠? 저장하고 유니티에서 실행. 3이 찍히죠, 보면은. 왜냐면 1 더하기 2가 3이니까. 그래서 더해진 값이 이거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제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디버그, 로그, 애드 3이랑 4 이렇게 해도 제가 이 일종의 계산기 같은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산기 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애드 함수를 가져다가 이렇게 숫자만 넣어주면 더해주고 지지고 볶고 다 해줍니다. 이런 일련의 기능을 하는 게 함수예요. 원할 때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쓸 수 있게. 메서드는 뭐냐? 메서드는 뭐 함수예요. 메서드도 함수인데 클래스 밑에 있으면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랑 픽스드 업데이트는 대표적인 이 유니티 요 클래스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메서드 중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이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add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함수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클래스 선언, 객체 선언 이렇게 해놨는데 책에 뭐 그냥 선언하면 된다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클래스와 객체, 클래스명 뭐 선언, 퍼블릭 클래스 머시기 선언하죠. 저희가 만든 저희 걸로 돌아와서 이 로테이션도 어쨌든 클래스긴 클래스예요. 클래스인데 유니티에 있는 모노 비헤이비어를 가져와서 기능을 끌어와서 상속시켰다 하죠. 상속시킨 클래스예요. 상속 안 시키고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유니티를 어쨌든 쓸 거면 이 상속시켜서 기능들을 가져다 쓰죠. 근데 필요하면은 저희가 따로 뭐 클래스를 하나 더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 테스트 1 이렇게 하고 가로를 안 쓰네요. 가로 안 쓰네. 하고 대괄호 이렇게 뭐 비워두든지 이러면 이것도 클래스 지금 생성한 거예요. 아무 기능이나 뭐 아무것도 구현이 안 된 클래스긴 한데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 안에다가 뭐 플로트 뭐 A1은 1F 뭐 이런 거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아까 클래스 밑에 이제
그 함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함수들을 묶어놓거나 뭐 변수들을 묶어놓거나 묶어갖고 이제 그냥 아까 클래스가 또 저 뭐야 붕어빵 틀 역할을 한댔으니까 비슷한 기능들 찍어내고 싶을 때 근데 비슷한 기능들을 아까 펑션이라 했는데 그 함수라고 했는데 함수를 여러 개 묶어서 클래스에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겠죠. 막 계산기 하고 이 밑에다가 이제 인트 뭐 더하기 함수 쓰고 인트 빼기 함수 쓰고 이렇게 하면은 계산기 클래스 밑에 이제 펑션들이 더하기 펑션 있고 빼기 펑션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뭐 여기서 뭐 아까 이름이 뭐였죠? 계산기였죠. 클래스 이름이. 그러면 자료형의 계산기 자료명은 뭐 계산기 1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계산기 1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가져다가 막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제가 좀 좀 빠르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제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예제를 제가 따로 가져온 게 없었고 클래스 설명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달아놨는데 요거는 중요합니다. 나름 중요한데 뭔 내용이냐 이거 링크 열어보면은 코딩 규칙이에요. 뭐냐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인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는 이 변수명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규칙이에요. 클래스명이랑 그다음에 이런 메서드, 펑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제가 뭐라 적어놨냐면 파스칼 표기법, 대문자 표기법이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dd가 아니라 예를 들면 두 숫자를 더하는 함수라는 설명을 위해서 add two numbers 이렇게 하고 싶으면 add two numbers는 원래 저희가 그냥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띄어쓰기죠. 띄어쓰기인데 띄어쓰기 하면은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했다라는 t를 내기 위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atn이 보면 지금 대문자죠. 띄어쓰는 부분 바로 다음에 대문자로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명을 보통 이렇게 지어요.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숫자 더한다 이런 식으로 지어주고 대문자 규칙 지켜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C샵에서는 이런 규칙을 따릅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뭐 add to numbers에서 이렇게 언더바를 스페이스 대신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건 지금 안 쓰니까 무시할게요. 대문자, 대문자를 이용해서 쓴다. 근데 함수랑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응. 다른 건 다른가? 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변수, 클래스나 함수가 아닌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맨 앞만 소문자고 뒤에 대문자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를 따지려고 is walking 이렇게 했을 때 is walking true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때 변수명 뭐예요? is의 이 i가 지금 소문자고 is working 원래 이렇게 문장으로 원래 띄었어야 되는데 저희 변수명이니까 붙였었죠. 그래서 is working. 뒤에는 대문자 쓰는 건 똑같아요. 얘네나 다 대문자 쓰는데 맨 앞에 대문자 쓰냐 대문자 안 쓰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기법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정도 남았는데 뒤에 거는 제가 짧게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접근 수식자인데, 요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요거 접근 수식자는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유니티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아이고, 또, 좀 지울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A1이랑 A2만 남길게요.
어, 자, 저희가 지금 이거 실행을 하면은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는데, 이게 참, 이거 Alt 이렇게 눌렀을 때, 오른쪽 옆에 이런 위치 막 조정하면 이거 아마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보면. 3, 3, 0, 이렇게 움직이는데, 회전하는 속도도 내가 숫자로 조정을 하고 싶어. 유니티에서.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지금 저희가 속도, 이 회전시키는 거를 스크립트에 짰으니까, 스크립트 밑에 변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거에 관련된 게 접근 수식자입니다. 어떻게 쓰면 좋냐면요. 자, 저희가 A1, A2도 지울게요. 그냥 지금 안 쓰니까. 뭐 쓸 거냐면 A1, A2 지우고 저희가 지금 속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초당 60번 돌아갈 텐데 일씩 돌아요. 보면은. 그죠? 일씩 도는데 이 숫자가 뭐 아까 2였을 땐 되게 빨랐죠? 그럼 이 숫자를 조정하면 속도가 조정이 된다는 거니까 이 숫자를 빼고 싶어요. 어디다 뺄 거냐면 자, 클래스 바로 밑에 스타트, 스타트나 이런 이 메서드랑 동일한 위치예요. 요 밑에가 아니라 요 위치에 퍼블릭 플로트 원래는 이거죠. 이제 플로트 로테이트 스피드를 할게요. 회전 속도니까 로테이트 스피드 이퀄 2F로 적을게요. 1F라 적을게요. 저희 1로 했으니까 처음에. 그리고 아까 여기 1 적혀 있던 자리에다가 로테이트 스피드 적을게요. 저장할게요. 이 상태로. 저장하고 유니티 가보면 스크립트 막 컴파일하고 됐어요. 문제가 아무것도 안 생겼죠? 콘솔에도 에러 안 떴고 회전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까지는 저희가 아까 짜놨던 코드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이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조금 모양을 바꿔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럼 앞에다가 접근 수식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변수 앞에다가. 변수에만 해당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자료형 앞에다가 퍼블릭 또 뭐 있었죠? 퍼블릭 말고 퍼블릭, 프라이빗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퍼블릭 플로트라고 하고 띄어쓰기 하나로 구분합니다. 하고 저장하고 보면은 지금 보면 별 생각 지금 뭐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지구 들어가서 로테이트 스크립트 밑에 여러분 변수가 생겼죠? 로테이트 스피드라고. 심지어 우리가 변수명을 로테이트 스피드 이렇게 대문자에 따라서 띄어쓰기도 해줬어요. 유니티에서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잘 지어줘야 돼요. 대문자 잘 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1이었는데 실행을 하고 실행시킨 상태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 10 정도로 바꿔볼게요. 네, 미친 듯이 빠르죠? 마이너스 10도 되려나? 마이너스 20. 네, 반대로 돌고 엄청 빨리 돌죠? 한 0.5? 이러면 되게 느리게 돕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퍼블릭이 뭐냐? 유니티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식 연산자예요. 퍼블릭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프라이빗은 뭐냐? 해보면 되죠. 프라이빗. 저장하고 넘어가 보면 사라졌죠. 자,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접근 못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접근 못하고 이 안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지금 가져다 쓰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내에서는 접근이 가능한데 바깥에서 클래스 바깥은 뭐 유니티가 될 수도 있고 이 스크립트가 아닌 또 다른 뭐 다른 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이 로테이트 스피드를 뭐 가져다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근데 퍼블릭을 하면은 가져다 쓸 수 있다. 이해하셨죠? 시리얼라이즈 필드도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얘도 퍼블릭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프라이빗인데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이면 어땠어요, 아까? 유니티에서 못 가져다 썼죠. 근데 이게 다른 스크립트에서 가져다 쓰는 건 싫고 딱 유니티에서만 가져다 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프라이빗 앞에다가 저기 적혀 있는 serialize field 써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유니티 가보면요.
생겼죠? 프라이빗인데? 분명히 프라이빗인데 얘 추가했더니 유니티에서 수정 가능한 값이 됐어. 작동도 시켜보면은 막 값을 바꾸면 막 왔다 갔다 해. 예,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수식자 많이 활용하게 돼요. 여기 저희가 이제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수정하고 싶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수식자까지 알아봤고 다른 거는 사실 제가 뭐 예제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말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내용들이라서 이 내용들은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있는 거를 참고하셔도 좋고 얘랑 같이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요 정도 마치겠고요. 제가 좀 예제나 이런 거 좀 잘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서 예,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뭐 세팅하는 거나 이런 거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좀 뭐 보완이 좀 필요하면은 다음에 다시 또 제가 다음 주 4장, 그 다음 주에 다시 좀 보완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예, 좋은 네, 주말 보내시고 예, 그 지금 해보신 거 본인이 안 해보면은 안 남아요. 그러시니까 지금 녹화한 거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이제 따라 하시다가 혹은 뭐 이해가 당장 안 됐는데 지금 뭐 남겨놓은 영상 보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예, 질문 없죠? 예, 질문은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네.